안녕하세요. IT 게이트의 로비오트입니다. 이번 5월 추천 견적 또 빠르게 한 달이 지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견적을 짜면서 느낀 바로는 '가격대가 좀 많이 내려가기는 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예전의 가격을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안정화로 들어가고 있다.'라고는 느껴지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격대가 더 내려가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지난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부품 수급이라든지 원하는 제품으로 구성은 할 수 있으나 그렇게 인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워낙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월 견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거에 대한 대체품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려 봤으면은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는 첫 번째부터 역시 사무용 추천 견적으로 해 드리려고 하고요. CPU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라이젠 3 2200G 레이브니치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GA A320M S2H 듀러블 에디션 PC 디렉트 유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메모리는 4기가 2장 8기가로 구성을 했고요. SSD는 솔직히 여기서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제가 직접 실제 벤치를 했던 제품 중에서는 바라쿠다 제품이 가장 성능이 괜찮았기 때문에 바라쿠다로 구성을 했고요. 나는 그래도 쪼금 더 가성비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WD 블루 3D 제품으로 구성을 하시면은 쪼금은 더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의 경우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쿨맥스 가성비 넘버 2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 파워는 마이크로닉스의 사이클론 4 애프터 쿨링 제품인데 여기서보다 좀 한 2,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구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쿨맥스 엘리트 400W 제품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해서 구성을 하셨으면은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냥 딱 사무용 그 이상 그 이하의 견적은 아니고요. 정말 가성비로서 구성할 수 있는 사무용 혹은 가정용 컴퓨터로는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라이젠의 2200기 내장 그래픽으로도 어느 정도 캐주얼 와우. 게임까지 돌릴 수는 있고요. 만약에 난 여기서 좀 더 게임을 하고 포토샵 작업이나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젠 5 2400G나 혹은 3400G 제품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4코어 8스레드 그리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조금은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추천해 드리고 메모리 역시 8기가 2장으로 구성을 하셔서 내장 그래픽으로 2기가 우선 할당해 주시는 게 확실히 게임 프레임 성능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SSD 역시 그 구성에서는 500기가를 해 주시는 게 당연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좀 난 쪼금이라도 더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즈락의 A320M HDV 제품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은 합니다. 다음번 견적 구성은 이제 FHD 가성비 게임이고요. 이번에는 RX 570 제품이 어느 정도 부품이 수급이 됐기 때문에 1650 슈퍼가 아닌 RX 570 그래픽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게일의 25600, 3200 클럭짜리 제품 CL22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삼성 혹은 다른 게일 뭐 이런 메모리 중에서 나온 21300 CL19 제품보다는 조금은 더 성능은 좋은데 아직까지 가격은 안정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신 게임을 하시기에는 조금이라도 클럭이 높은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물론 나는 조금이라도 가성비를 더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 혹은 게일 뭐 기타 등등 메모리 회사에서 나온 21300, 2666 클럭 제품을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X 570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 FHD 국민 옵션 기준으로 90에서 100 헤르츠 정도를 왔다 갔다 평균으로 유지를 해낼 수 있고요. 여기에 파워는 탑파워에서 새로 나온 가디언 500W 제품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브론즈 등급이고 AS도 상당히 긴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팬 베어링 문제가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이 부분은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다라고 탑파워 쪽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마음의 믿음이 신뢰가 가는 제조사이기 때문에 탑파워로 이번에는 구성을 했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A320 제품으로 이번에도 구성을 했는데 가격대가 조금 내려가기는 했어요. 한 5% 에서 7% 가까이 내려가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가격은 좀 많이 비싼 편이고요. 물론 3500X를 수동 오버클럭을 하시지 않는 이상은 뭐 다른 X보드라든지 B보드로 가실 이유는 없다.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가성비 좋게 구성하시는 게 낫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게임들 있잖아요. 오버워치라든지 이런 게임들도 당연히 옵션 타협해서 고주 사율로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은 최근에 나온 워존, 콜 오브 듀티 워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등급을 더 올려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다음 견적에서 구경을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FHD 풀옵션 게이밍이에요. AMD 라이젠 5 3600 마티스 CPU로 구성을 한
견적이고요. 메인보드는 지난달에 없었던 터프 B40M 프로 게이밍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가장 솔직히 저는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만약에 해당 제품이 품절이 났을 경우에 대체품은 1번 기가바이트 B450M 어로스 엘리트 PC 디렉트 유통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이 에이수스 터프 B40M 플러스 게이밍이 있습니다. 한 단계 좀 낮은 제품이긴 하지만 이 제품도 역시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에즈락에서 나온 B40M 스틸 레전드 제품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여기에 꽂아서 3700X 테스트를 했었죠. 충분히 온도를 버티고 그리고 배수 PBO를 사용했어도 무난하게 뽑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모리 역시 이번에도 게일사에서 나온 25,600 클럭짜리 제품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도 조금 더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일반적인 21,300 클럭 메모리를 구성을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 3D RTX 2060 슈퍼 백플레이트 제품 그래픽 카드를 구성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급 2060 슈퍼 라인업에서는 더 금액대로 투자를 하셔도 뭐 RGB 감성이라든지 쿨링 성능 이런 부분에선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은 거의 동급에서 투자 대비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발생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이노 3D 제품으로 구성을 하게 됐고요. 이노 3D 1년 이내 무상 교체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 고장 발생 시에는 1년 이내 무상 교체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AS는 3 년까지 기본적으로 그래픽 카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조텍 구매 시 2주 이내에 시리얼 넘버 등록 시 RMA 2년 AS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에브가 EM텍 제품 두말하면 잔소리죠, AS로는. 그 이외에 갤럭시, 펠릿 제품들도 준수하게 AS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D, 시게이트 바라쿠다 120 SSD를 구성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WD 블루 3D로 구성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FHD, QHD 전부 다 마이크로닉스 마스터 M60 메쉬 제품을 구성을 했는데 제가 솔직히 이 제품을 딱 보고 나서 이 이상 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어요. 물론 4K, QHD 더 고급형으로 구성을 하시고 더 고급 CPU, 고급 공랭 쿨러, 고급 그래픽 카드 발열량이 높은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더 좋은 케이스를 사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쿨링력이 잡혀져 있고 확장성도 괜찮으며 일단 가격이 깡패입니다. 팬이 6 개, CPU 공랭 쿨러가 165mm까지 달려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케이스는 어느 정도 고정을 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케이스는 여러분들 선택에 따름에 좀 다르기는 합니다. 다른 거로 구성을 하셔도 되고 더 저가형으로 구성을 하셔도 되지만은 차후에 확장성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제품이 가장 나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대는 이제 FHD 풀옵션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대 중반 여기에서 조립비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120만 원을 훌쩍 넘어서 한 128만 원대까지 나오게 되기는 할 텐데 그래도 130만 원이 넘어갔던 지난달 한창 비쌀 때 견적보다는 많이 저렴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QHD 가성비 게이밍 견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과 인텔 각각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 다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3600 기준으로 B40M 프로 게이밍을 넣고 그리고 QHD로 올라가면 갈수록 물론 그래픽의 역량도 중요해지긴 하지만은 그만큼 프레임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CPU에도 크게 열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일을 하기 때문에 CPU 쿨러를 기본적으로 장착을 했고요. 케이스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래픽 카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래픽 카드죠. 조텍 게이밍 RTX 2070 슈퍼 앰프 제가 시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OCCT 기준으로 72도예요, 4K.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 정말 온도가 나쁘지 않게 계속 유지가 되어져 있고요. 물론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할 때 특가로서 61만 원을 구매를 했고 그 당시 일반적인 가격이 67만 원대 가장 카드 최저가로 67만 원대 후반까지도 떨어졌던 제품이지만은 지금 가격이 70만 원대 초반에서 조금은 내려와서 60만 원대 후반으로 지금 견적 구성이 가능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메모리 역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성을 하고 싶다라면 삼성으로 구성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텔로 한번 구성을 해 봤어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9600KF로 구성을 했고 쿨러는 동일하게 딥플의 겟맥스 400 V2 제품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에서 결탁 이슈가 있어서 배송 중에 빠진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개선이 되었고 인텔에서는 애시당초 문제가 없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 Z390 프로4 제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오버클럭을 위해서 구성을 했지만은 '나는 굳이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이수스의 B365MA 혹은 터프
B365M 플러스 게이밍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셔도 이미 성능 자체는 충분하니까요. 아니면은 MSI B365M 박격포도 있으니까요.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시면은 라이젠보다도 쪼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한 거는 팩트입니다. 물론 램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램오버 포텐이 높은 램오버를 했을 때 성능 향상이 높은 라이젠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나는 인텔이 아니면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이 구성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램오버가 가능하도록 Z390 메인보드로 구성을 이번에는 했고요. 케이스, SSD, 그래픽 카드, 파워 전부 다 동일 구성입니다. 일단은 RTX 20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650W 이상의 브론즈 제품이면은 충분하기는 한데 브론즈 효율 등급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군이에요, 이 제품이. 제가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스레드리퍼 RTX 2070 슈퍼 플루 테스트 3일 연속으로 진행을 했을 때에도 가장 안정적으로 구동이 된 파워 서플라이 제품이기도 합니다. 가격은 140만 원대 중반이고요. 여기서 조립비를 추가하고 배송비까지 받는다고 하면은 150만 원대,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대 초반이니까 140만 원대 후반에 구성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거는 FHD 풀옵션 게이밍 혹은 그냥 풀옵션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이상 가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드리는 견적이에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게이밍은 9700KF, 900KF, K 이렇게 구성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특정 게임에서는 9700KF가 더 성능이 좋은 경우도 있고 900K가 더 성능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하시려는 게임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9700KF 이상으로 가봐야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9700KF로 CPU는 구성을 했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를 한 국내 끝판왕 중 하나인 디플업 게이머스톰 어쌔신 3 제품으로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메인보드는 제가 테스트를 했었던 ASUS 프라임 Z390A 제품을 구성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라인업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버 포텐이 나쁘지 않고 전원부 구성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요. 가격대는 조금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이게 26만 원대 초반에 원래 구매가 가능한데 아직 올라간 이후에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비싸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4K를 염두해서 32기가 구성을 했어요. 16기가 두 장 구성에 32기가 구성을 했지만은 QHD나 FHD 게이밍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8기가 두 장, 16기가 구성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차라리 고클럭 메모리를 구성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2080 Ti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매기고 있는 FTW3 울트라 게이밍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브가에서 나온 정말 특이 케이스입니다. 3펜 제품이고 슬롯도 3슬롯이에요. 쿨링 능력, 오버클럭, 포텐셜 모든 것이 다 최고급이고요. 다만 가격대가 좀 많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품으로 쓸만한 제품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EM텍의 HV 블랙몬스터 제품이 있고요. V2 제품이긴 하지만은 이게 160만 원대 중반 혹은 후반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이 이외에는 이노 3D 3펜 제품도 있고 혹은 에브가의 2펜 제품 X C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RTX 2080 Ti 내에서는 논H과 H의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4K로 구성을 하시는 분들은 어지간하면 H입 제품을 구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제가 500기가로 넣어 드렸지만은 제가 몬스터 헌터와 콜 오브 듀티 워존을 설치를 했는데 두 개 합쳐서 거의 200기가 가까이 요즘에는 잡아먹습니다, 저장 장치 용량을. 그렇기 때문에 거의 어느 정도 이제 고사양 게임, 최신 게임을 하시기 위해서는 1테라 SSD를 이제 구비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는 조금 더 저가형으로 이번에는 구성을 했어요. 마이크로닉스 마스터 Z4, Z5 메쉬 강화유리 제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40mm 펜이 총 6장 장착이 되어졌다고 제가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가성비는 이게 지금 끝판왕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10만 원대 미만에서 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용 견적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쿨러를 제외하고 거의 비슷한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PU 같은 경우에는 3700X, CPU 쿨러는 이번에는 순행으로 구성을 하기는 했는데 원래는 기존에는 어쌔신이었죠. 근데 이 제품을 제가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한 영상을 4월 20일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PBO만 사용을 했을 때 온도는 75도 미만에서 리얼 벤치도 통과를 했었고요.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5V RGB도 지원을 하고요. AS는 3 년이지만요. 물론 이제 그런 AS적인 측면에서 좀 나는 좀 더 안정적인 거를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냉 쿨러 끝판왕을 구성을 하시는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3만 원 정도 더 저렴하고 4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수냉 쿨러, 성능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냉 쿨러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솔직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모리를 16기가 두 장으로 구성한 이유는 FT 이펙트를 염두에 둬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영상 편집,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그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도 32기가 구성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이펙트를 많이 넣는 영상 편집을 하신다의 경우에는 V램, 그래픽카드의 V램이 더 높은 것을 구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RTX 2060 슈퍼 V램이 8기가 이상 되는 제품들을 구성을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워도 600W로 그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RTX 2060 슈퍼까지는. 근데 쿠다코어 가속을 사용하는 하드웨어 가속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면은 뭐 RTX 2070 슈퍼, 2080 슈퍼, 2080 Ti까지도 구성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는 파워를 뭐 700W 브론즈 혹은 750W 골드 제품 이렇게 변경을 해서 가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D의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량이 크면 클수록 NVMe M.2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이 아웃풋 용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일반 SATA와 NVMe의 속도 차이도 많이 줄어드는, 그렇게 엄청나게 스펙타클하게 투자 대비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들어요. 그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쪼금 더 낮출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래픽 카드 뭐 V램이 높은 라데온 그래픽 카드 사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 얘네들은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추천 견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